네,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그 금융실태 보고서를 보고 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어디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이 학력에 의한 차별이었습니다. 학력이 얕다고 14,000명은 대출을 안 해줬어요. 또 학력이 얕다고 한 7만여 명이 이자를 더 내게 했어요. 야, 이 금융권의 이 의식 수준을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놀란 이유는 이 신용평가 모델을 금감원에서 승인해 준 거죠. 원장님. 예, 위원님, 2008년에 그게 승인이 나갔는데요. 사실은 최근과 같은 이런 우리 고졸 우대하고 여러 가지 취업에 배려를 하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 아마 그 실무자들이 그런 자체가 아예 그 승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08년에 나갔으니까 금감원에서 실무자들이 다 이번 신용평가 모델을 내용을 보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보는 거는 건전성, 이 모델의 적정성을 보는 거지, 모델 안에 개별적으로 어떤 항목 하나하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문자들이 주로 이 검증, 이거로 이래가지고 회사가 불실화될까, 금융회사. 그러면 승인하면서 내용을 안 보고 그냥 해줬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의원님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보는 부분이 이런 모델을 통해 회사가. 자, 이래 되면은 이거 승인 내준 데서 잘못한 거예요. 이걸 금감원에 승인 받고 실시를 들어간 신한은행이 잘못한 겁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잘못한 거죠, 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좀 이번에 잘 파악을 하시고 치밀하게 해주자는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하나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 민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성공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딸린 거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지난해도 똑같은 스토리로 사실은 결국은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매각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3년간의 흐름을 볼 때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과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가능한 바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절차를 밟는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자, 이거 길거리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바이어가 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입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그게 우리 금융지주가 2001년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1년째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조조정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12조 8천억 원을 집어넣고 아직도 5조 8천원을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그리고 법에 조기 매각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령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조기 매각하게 돼 있으니까 난 파는 신용이라고 해야겠다는 걸로 국민들이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재작년에도 실패했고 작년에도 실패했고 또 실패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스토리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과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파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자꾸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움직이는 거라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느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위원님, 우리 시장과 산업은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 정도의 저런 규모가 돼도 우리 시장과 산업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켓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자 속에 사모펀드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염두에 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공정장관리위원회에서 입찰을 할 때 제한을 안 하고 있죠. 네? 따로 그렇습니다. 제한 안 하고 있죠. 법률상 가능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 지주 주가를 보면은 KB나 하나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빨리 민영화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민영화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공적 자금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팔으면은 제대로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반토막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각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선 우리 금융 지주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냐 나빠졌냐 그거 봅니다. 그건 훨씬 더 좋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경쟁 여건이 어떤가 그걸 봅니다. 그 뒤에 KB가 하나지주로 갔고, 그 다음에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훨씬 더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보고, 그 당시에 대내외 국내외 여건도 작년보다는 그때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민영화를 빨리 한다면은 저는 다른 방법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를 올려서 야금야금 파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똑같은 방법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팔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의심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기존보다는 좋아졌. 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검토를 다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을 동원을 하고 전문기관들을 동원을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많은 자금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별도로 했던 걸로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